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그건 바로 심리전입니다. 미전이다. 삐라 이 대북 전단지라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대북 선전 방법이다. 이 세상 제일의 대성인 김정일. 김정일 장군 만만세. 뛰면 5분. 이 뭐냐면 휴전선 뛰면 5분이라고 그래요. 뛰면 5분. 이렇게 잘 산다, 잘 누리면서 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시면 점선 따라 찰나 간직하세요. 어머, 남한으로 오면 이 여성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네, 쉬가 시작됩니다.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좋다. 그 아나운서 찾아보려고 너무 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어서 오시라, 장군님의 품으로. 이만갑을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북한도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니면 축복합니다. 새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말. 되게 종교적인 말인데. 아무튼 출근 안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자, 새해부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의상의 컨셉도 진짜 부러워. 수험도. 자, 새해 첫 방송 이제 만나러. 짬 만나면 다들 자리 노리는 거야. 아, 빨리 제자리로 가세요. 안 돼요. 종민아. 종민아. 제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아세요? 아, 같이 합해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이북을 똑바로 봐라. 일심단결.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대성인? 국민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돼? 사실 오늘 이게 네. 시크릿 코드의 주제입니다. 네? 이거요? 북한에서는 우왕좌왕이란 말 안 쓰나요? 씁니다. 우왕좌왕. 근데 여기는 왜 좌왕우왕이라 써 있어요? 좌왕우왕, 좌파를 먼저 내세우겠죠. 자기네가 빨간 사람들이 와, 진짜 그럴싸하다. 그 작은 문구 하나를 가지고 윤비를 만회합니다. 그래요. 좌왕우왕 하면 좌파를 먼저 우선시하고 무슨 입이 그래? 얘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 어떡해. 와, 대박.
이 전쟁에서의 심리전이 참 대단하죠. 사실은 스포츠 같은 데에서만 봐도요. 파이팅하고 저쪽 흔들리게 하고. 심리전이죠. 네, 그거 가지고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진짜 전쟁에서 심리전은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남북의 심리전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만갑에서 이야기할 현재 진행형인 총 3개의 심리전쟁. 이것은 정신이 완전히 무장된 인민군들이 이 DMZ를 걸어서 귀순하게 만들고 평양 시내에는 김부자의 진실을 대량으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귀에 대고 자유세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고도의 작전들이 비밀리에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는 살벌한 DMZ에서 심리전에 직접 참여했던 군인, 오늘 휴민트로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DMZ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북한 군인과 쇼미더머니를 뺨치는 디스전을 벌였던, 그래서 인민군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게 했었던 우리 김희철 장군님의 소개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군생활을 마치고 2013년에 군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소대장 때 DMZ GP에서 북한 인민군 심리전 요원, 적공조 요원들하고 직접 말싸움을 했습니다. 적공조랑? 제가 있던 GP는 적과 800m 떨어져 있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또 깔때기 같은 확산기를 들고 야 친구야 하면서 욕을 하진 않나요? 욕도 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다가 매일 이렇게 욕하고 그러다가 친해지지 않으시나요?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군님, 장군님과 진짜 위대한 수령 장군님처럼 나와가지고 장군님 말씀 들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한에는 진짜 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일 최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리전이 진짜 북한에는 먹힐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있으면 비대칭이에요. 우리 한국에 제일 위협이 되는 거는 북한 핵입니다. 반대로 북한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북한이 70년 동안 그 정권을 유지했었던 것은 주민들에게 심리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동했던 이유가 머리가 무너지면 체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하는 김정은이 바로 한국의 심리전을 핵보다 더 무서운 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제일 이제 신경 썼던 게 대북 심리전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2012년도에 북한군의 조건구문 싸움 준비를 초점을 갖출 때 대하여라는 형태의 학습 자료들이 이제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심리전에 그동안 서열했던 심리전에 신경을 쓰라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그 이듬해에 16,000장의 삐다가 아까 우리가 보신 것 같은 삐다가 한국에 뿌려지고 대남방송이 이제 개시되죠. 최고 존엄과 제재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과 악랄한 험담으로 관통되어 있는 삐라 살포는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엄중한 적대 행위이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남전단을 광고처럼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T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2년 김정은이 북한군에 내린 지시문입니다. 아예 삐라라는 말이 북한이 표준어로 쓰는군요. 광고처럼이란 말을 쓰네요. 거기에 이제 옛날 형태의 삐라였다면 그러네, 장군. 요즘 거는 바뀌었네. 협박성? 홍지박사. 불가다예요, 한 방에 진짜. 봉지 박사. 아니 김성민 대표님 이건 그렇게 신박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게 삐라라는 게 지금 하도 이제 더식적이고 거의 고정된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되니까 김정은도
답답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야, 이런 삐라 말고 새로운 거 하자. 네. 삐라 창작 대회를 사병들한테 하라. 산작대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물인가요? 설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지금 그렇게라도 나온 건데 과거의 삐라에 비하면 많이 진일보했다. 많이 좀 발전된. 발전된 건데. 사실 저도 MC 하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기사가. 북한이 보이기 시작해요. 북한이 이제 기사가 보이는데 그렇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요? 영화 아저씨 있죠. 네. 아저씨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14년을 받은 중학생이. 근데 나도 그 기사 보이더라. 근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이제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 고향 이제 청진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본 학생들 7명을 그러니까. 무기징역 보냈고 심지어 그리고 또 그 판매업자는 총살을 시켰다는 뉴스까지도 아니 근데 나오더라고요. 나라 씨, 저는 그 기사들 보고 네. 약간 놀라웠던 게 이 기사도 보면은 지금 뭐 5분 만에 걸렸다고 적발됐다고 그쵸. 하는데 맞아. 어떻게 알 수?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예. 전기가 안 오니까 일단 전기 왔을 때 야 보자 이렇게 끼울 거잖아요. 그 USB를. 그때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됐을 때 집을 그냥 쳐들어가요. 전기를 준다는 게 뭐예요? 전기를 이제 공급. 네, 공급. 시간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면 그냥 가서 맞아요. 왜냐면 보는 거예요? 변압기로 이제 전압을 맞춰서 TV를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쳐들어가가지고. 미묘한 차이인데 TV 하나, DVD 하나가. 이제는 단속 기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의의 기술적인 맞아요. 방향으로 하거든요. 불의의 기술. 그러니까 단속 기관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적인 방법으로 걸리는데 여기서 뿌리 뽑는 거는 하나가 걸리면 부재 증명을 하기가 힘들어. 너 어디서 났냐? 이 어디서 났냐를 불어야 내 죄가 감량이 돼. 맞아요. 내가 만약 어디서 났나를 밝히지 못하면 한국 손으로 직접 받은 거 돼. 아이고야. 그럼 내가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 났나를 불게 됐어요. 하면 또 너는 어디서 났냐? 덜 다 나면 마지막에 길바닥이 되고 말아요.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죽더라도 길바닥에서 주웠다. 이렇게 각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단속이 심해지니까 그렇지. 모든 USB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가 거의원에게 뺏기거나 단속을 당했을 경우 암호를 2번 잘못하면 포마트돼요. 와 신기하다. 요즘 그런 거 나왔어요? 신고인멸.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북한에다 보낼 때 그 USB를 중국 세관 통해서 걔네들이 검사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그럴 때는 아예 빈 깡통인 거예요. 근데 100번 만에 바로 파일이 그냥 확 생기네요. 100번? 네, 100번 만에. 100번까지는 아니고요. 맞죠? 그거 있었죠? 스텔스 USB. 스텔스 USB. 스텔스 USB. 6번 만에 그러니까 그랬어. 6번까지는 그냥 고장난 USB처럼. 그냥 빙고. 그래서 북한 통과할 때 그냥 통과되고. 머리 진짜. 문화가 이제 무력을 늘 이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김정은 총비서 이번 결정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생각 드는 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닌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으면은 그래 뭐 김정은이 뭐 되게 절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어떤 물기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봉쇄로는 북한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이 옆에서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문화로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이 이렇게 구는 거는 김정은이 MZ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김정은 집권 초기 2년까지는 북한 젊은 세대들이 남한 드라마 보고 미드 보는 거 다 알고도 그냥 쉬쉬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김정은 지시 이후에 이렇게 불시 정권도 시작된 거죠. 최근에는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 법으로 딱 법이 만들어냈죠. 나왔어요. 과거는 무슨 드라마 봤다고 영화 봤다고 뭐 총살 무기징역 이건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이거 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여기 준해서 처벌하는 거죠, 엄격하게. 그래서 총살 소리도 나오는 거고 무기징역 소리도 나오고. 이 정치적 재생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게 다
산업혁명 시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MZ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맞아요. 이쪽 맞아요. 얘기도 안 먹히고 저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체불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등장했는데 전통적인 선전선동 방식으로는 먹히지가 않고 얘네들은 남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체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사형을 때리거나 막 무기징역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사실 이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남북의 심리전. 그 첫 번째 전쟁 바로 종이폭탄 전쟁입니다. 그래요. 사실 뭐 최근까지 뭐 이제 삐라 발견하면 경찰서 안 가잖아요. SNS에 올리고 막 인증까지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자꾸 삐라 하고 아까 우리 또 허 작가께서는 또 북한에서도 이게 삐라가 표준어다 문화어라고 하죠. 뭐예요? 맞아요. 삐라가? 삐라가 종민 씨, 뭐 대북 전문가가 되셨는데 삐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럴 줄 알고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뭔데요? 삐라. 이게 사실은 영어로 비리거든요. 비리? 이게 전단지라는 뜻인데 이게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비루 맥주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발음을 비루 이러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삐라로 비유하니까. 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어 표현인지 모르고 쓰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토바이. 고구마. 고구마요? 고구마도요? 고구마가 대마도 방언이에요. 고꼬이모라고 해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땡깡 부리지 마라, 땡깡. 땡깡도 덴칸이라는 일본어로는 그 관질병이거든요. 우와. 덴칸이라는 일본어로는 그 관질병이거든요. 우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좀 순화해서 쓰지 말아야 돼, 솔직히. 오늘 우리 주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갑자기 주제를 바꿔보니까. 약간 이렇게 중간에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어, 진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이 삐라, BIL, 이걸 무시하면 또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삐라 하나 때문에 정말 아까운 빌딩 건물 하나가 폭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몇 년이나 됐나? 건물까지? 2020년 6월 16일.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아, 나 저 표정 너무 싫어. 인간 쓰레기들이 10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비라살포 노름을 벌리려 하고 있다. 기본 시작이 인간 쓰레기네. 아, 시작은 첫 번째 문장이. 만일 남조선 당국이 이번 비라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감히 어째 모르는 원수들 대간 치솟는 분노를 안고 양강도,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청년 학생들도 멸종의 함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되겠다. 진짜. 왜 이러는 건지를 궁금해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해를 정대로 바꿔주고 왜 최고 존엄을 모독한 불안당들의 대가를 통해 식민의 불변하고 포자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군사분계는 적들조차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북한 세례 아니자 정말 우리 돌격대원들 의아각합니다. 의아각합니다.
중앙의 각국 출판 인쇄 기관들에서는 각 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보아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근데 북한의 TV는 되게 부드러운데 유연주는 더 무서워졌어. 눈빛이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내가 DMZ에서 매봉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모기도 뜯고 겨울에는 막 추워가지고 떨어요. 그때 오는 졸음을 차는 목소리가 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내가 저 심지어 총괄장렬을 할 때 대남방송 분석을 하거든요. 이 목소리 또 나왔어요. 자유롭고 인자하신 김희철 장군이시여. 김희철 장군이시여. 어서 오시라 장군님의 품으로. 참 졸긴데 참 더 살아났어요. 보이셨다고 지금. 자, 어쨌든 이게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고 뭐 14년형을 어린아이한테 5분 받다고 때리고 있고 그리고 또 동생은 폭발을 해요, 건물을. 네, 삐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이 삐라에는 사실은 나만의 진실을 사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조작된 역사라거나 아니면 남과 북의 생활 차이가 반대다 우리가 와서 봤더니 이런 거.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비교의식과 교정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삐라에 1달러짜리도 함께 넣어서 보내고 북한 당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류, 드라마, 노래 담아서 SD 카드에도 꽤나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1달러가 북한 암시장에서 이걸 거래를 하면 쌀 1kg를 살 수 있는 쌀 1kg? 네, 쌀 1kg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너도나도 주우려고 하고 근데 이걸 주다 보면 북한의 그 화폐라든지 경제라든지 북한 건 아예 죽는 거죠. 요즘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USB라는 게 실은 작아봤자 요만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D 카드 되게 작은 거, 진짜 요만한 거. 그거를 1000개 정도 모아놓으면 남자 주먹 크기만큼 요만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경지대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걸 폭탄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게 있는데 어뢰라고 또 표현을 해요. 네, 물로 또 바다를 통해서 이제 보내니까. 바다가 둥둥 가나? 페트병에다 넣어서. 페트병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류 따라서 오는 거예요? 네, 해류 따라서 거기에 쌀도 같이 담아서 USB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 쌀도 주우면서 USB도. 그런 거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강연자료에 나온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꼬부랑 국수를 발견하고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걸 끓여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집 강연에서? 네, 북한 강연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린 그 강연을 들었죠. 이 사람은 건강하던 사람인데 이걸 먹고 길에서 죽은 걸 먹고 죽었으니까 부검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온 몸에는 벌레가 와글와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면이 몸에 들어가서 벌레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장기를 파먹었다는 거예요. 믿죠! 그때 얼마나 저희가 분노했는데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놈의 새끼라고. 나는 전방에 갈 일도 없지만 정말 가게 되면 진행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랬어. 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때 이 삐라를 보내는 우리 그 시민단체 측에서 음식은 자제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변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보내면 설사 우리는 괜찮은 음식, 변하지 않는 음식을 보내도 북한이 거기다 실제로 독을 탈까 봐. 대박. 바늘로 타서 놓고 충분히 그러고 남지. 책임을 우리 쪽에다 넘겨버리면. 김성민 대표님, 전단지를 보고 탈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많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요? 뭐 직접 좀 동기는 아니라도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전단지입니다. 제가 사병 10년 했는데 전단뿐만 아니라 쌀, 라면, 사탕, 과자, 아리랑 담배, 불티나 나이타, 손목시계, 라디오
트리닝까지 억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거 다치면 선 썩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무조건 다 믿었어요. 그러다 제가 장교가 돼서 우리 선조대 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과자 먹고 사탕 먹고 남도 먹고. 너무 맛있어. 90년대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 그렇게 다른 것들을 보내니까 사실 그거 지금도 보내면 많이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북한에 이제 삐라 이제 대북전단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코로나 세균이 묻어나니까 방독면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그거를 만져서 받쳐라. 이제 먹으면 죽는다가 안 통하니까 네네, 코로나로 그렇죠. 전략을 바꾼 코로나 거구나. 세균이 이제 무서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 물건들을 어쨌거나 북한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날리는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에드벌론인데. 그 미사일 같은 거? 커다란 저희 핫도그 모양의 중간 원통형의 이제 에드벌론이고 높이가 12m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와이어에다 그 산성 용액을 발라놓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식이 되면서 끊어지면은 여기 달려있던 전단지가 하늘에서 확 살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을 조절했기 때문에 빨리 끊어지면 1시간, 더 멀리 날아가서 3시간, 5시간. 그럼 심지어는 이제 평양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 과거에 국방부에서 심전단에서 보냈으니까 이때는 평양 이남까지 쭉 커버가 됐어요. 평양 이남까지. 예. 지금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는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평양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평양에서 대량의 삐라들이 발견됐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됐는데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김정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북한에서 쓰는 일반 종이 재질로 만든 삐라도 많이 떨어졌다 평양시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 당국한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뭐 경찰 싹 다 나서서 조사한다. 엄청 힘들어. 아니 반란군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하 조직이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50 때는 사실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단을 딱 우리 때는 피라 그랬어요. 프린트물. 피를 딱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버스를 딱 타요. 그런 다음에 이게 환기통 있잖아요. 내릴 때 거기다 딱 올려놓고 내려요. 그러면 버스가 확 떠날 때 쫙.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종로서저 그 건물 옥상 있죠. 옥상에 딱 올라가서 판때기에다 줄을 매요. 그런 다음에 그 판때기에다가 우유물을 올려놓고 담배를 딱 붙여가지고 딱 해놔요. 그다음 우리는 도망가고 그러면 담배가 점점 타가다가 끈을 딱 끊잖아요. 그 하늘에서 쫙 떨어지고. 역시 이런 거는 운동권이 최고야. 저작권이 운동권한테 있어 이거. 그런 게 평양에서도 있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있다는 얘기지. 지하 운동이 저분이 나쁘게 풀렸으면 얼마나 안 좋게 됐겠어요. 북한 혁명의 심장부에서 삐라가 날렸다. 이건 양이라기보다 단 한 장이 날렸어도 특대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찍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프린터들은 사진업자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 단위에 있는 프린터까지도 사용자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단 한 장의 전단지를 찍어낸다고 해도 이것이 오지간한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 양이 좀 오지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국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 경로를 통해서 숱한 장사품들 속에 이제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들어간 경우에도 이것을 발포하기가, 살포하기가 오구지간해서는 2016년에 첫눈이 내린 날 새벽에 나가니까 김종훈이라는 세 글자가 눈 위에 씌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타도라는 말도 없어요. 김정은 바보.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김정은. 이건 좋은 마음에서 썼는지, 타도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해당 지역 보유비에서는 폭풍. 이게 비상사태. 그렇지. 그다음부터 그 지역을 차단하고 누구도 못 지나가고 사진 촬영 고착하고 수사팀이 구성되고 마지막 국가보위성회까지 올려서 출조 감동을 했어요. 뭐가 쓸 거야? 1년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뭐야? 하늘에서 이렇게 녹여준 거야? 찾지 못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찾지 못해서? 시효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묻어두면 해당 보위기관이 상당히 골아픕니다. 매월 사업 총화 때마다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뭐야? 이 상당히 시끄러워. 없으면 감점 내고. 그러니까 이제 필적 감정 결과
어느 집에 8살 난 어린아이가 쏘. 만들어내. 만들어냈구나. 이게 KGB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묻어두지 않으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숱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8살짜리 어떻게 된 거군요? 철이 없는 애가 이제야 저성군 가계하 고교를 배우니까 우리 장군님의 전함을 먼저 배웠다. 쏟자. 어머니 아버지도 아닌 김정은. 이거 재밌네. 그래요. 5월에 평양에서 삐라가 부러졌잖아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뿌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데 아까 종이 질이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염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김성윤 대표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기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걸 방송을 하지 마. 시청자가 알아야지. 아니 다쳐요, 이분들 다칠 수 있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평양에 삐라가 부러졌다는 거에 완전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 회담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가 삐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건 그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고쯤에서 우리 정부도 삐라를 안 하겠다. 이게 사실은 북한 측이 얼마나 이 노이로제를 관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북 모두가 굉장히 좋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삐라를 안 보낸 거예요. 어쨌든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6.25 전쟁 이후에 이 대북 전단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 이제 좀 한국보다 그래도 좀 잘 살았잖아요. 그 우월성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삐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남한에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거 되게 잘 사는 되게 자동차도 있어. 북한에 넘어간 군인이 남한에 이제 편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분이 한국에서 어떤 그 군부대에 속해 있었던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오거든요. 넘어갔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산다, 잘 누리면서 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스트라이크 까고 있네. 80년 되면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 텐데. 80년대는 이미 우리가 이겼을 때죠. 북한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 한국이 밀릴 수가 없죠. 경제로 대응하면 우리도 경제로 대응한다. 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밤의 서울은 밝기도 하다. 네, 서울의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멋있다. 그리고 산업화에 성공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리온이 나온 건 진짜 옛날 거. 옛날 서울요? 80년대 같은. 예, 그리고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피서를 즐기는 모습도 넣으면서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야. 절대로 북한에 뒤처지지 않아라는 것을 과시를 합니다. 네, 이제 체제 선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북한인데요. 북한에서 코요테 노래가 인기인 건 아시죠? 예, 뭐 들었긴 네, 했어요. 엄청나게. 어떻게 칭찬한 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뒤로 북한이 좋아하셨습니까? 아까 삐라 날릴 때 눈빛 봤어요. 종민아!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제 엄청나게 인기인데 종민 씨도 모르는 새 북한에 도용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980년대부터는 남한 유명 연예인들을 도용해서 삐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승연. 네. 이승연. 네. 옛날이다. 누나가. 네, 북한에서 실제로 만든 삐라인데요. 이 세상 제1의 대성인 김정일. 민족의 제일 자랑 김정일 장군 만만세. 제 기억으로는 저 이승현 씨 무슨 주유소 광고 사진에서 뭐. 맞아. 아니 근데 이게 한국 배우들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아직 제가 알건대는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왜 여기를 쳐다보면서 아니 뭐 문화의 대부예요. 삶의 질적 추구보다 이념의 이 추구를 이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에 또 부합되게 그런 식의 이제 삐라나 전단지를 만들지 않았나. 저기 만약에 북한 배우가 들어갔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 번 들더라도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를 내세워서. 왜 여기 있지? 이러고 보게 하려고. 남한 사람들이. 네네네. 북한에서는 우리 심리전단에 해당하는 조건국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저 삐라나 방송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질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 딴에 생각하는 게 배우 얼굴에다가
장군님 선전하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막 여기서 안타까웠던 게 야, 얘들 종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칼라라도 좀 사진 뽑아서 하지. 인쇄라도 뭐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먹힐까 하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제가 뭔가 3장의 삐라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연예인이나 모델들의 사진을 한때 활용했었습니다. 자, 괜찮다. 이 여름 다가기 전 자유의 품에 안겨 정말. 새 삶의 설계를 세워요. 되게 야릇하네. 옛날에 이게 북한에서 수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제 수가 진짜 셉니다. 제가 봤는데 비행기 몰고 5분 자유대한으로 오세요. 저거 그때인가 보다. 불같이 뜨거운 정열로 나를 사랑해줘요. 뭔가 이게 좀 수위가 좀 세져요. 선정적이긴 한데 세 번째 전단에서는 실제로 전투기를 몰고 온 분의 사진이 났습니다. 우리 이용평 대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5분 만에 자유땅에 왔다. 그러니까 니들도 알아. 네 번째를 찍어야죠. 이용평 대위 옆에 여진. 괜찮은데요? 이렇게 같이 합을 해야지. 같이. 저도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그동안 몇 장 가져와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누가 당신을 구속합니까? 네? 뛰면 5분. 이게 뭐냐면은 휴게소에 뛰면 5분이라고 그래요. 뛰면 5분. 너무 오래된 광고야. 아파트 옆이냐. 지하철역까지 뛰면 5분. 네, 이렇게. 이게 세죠? 오, 이거. 상하네요. 오, 이거. 상하네요. 와우. 원미경 선생님 아니에요? 원미경 선생님이네. 자, 인민군들의 기술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죠? 오, 이거. 상하네요. 원미경 선생님 아니에요? 원미경 선생님이네. 자, 인민군들의 기술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작년급 기수는 황금 15,500g을 북조선 돈 85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삐라는 안전보장증 그리고 86 아시아 경기 88 서울올림픽에 무료 입장권. 우와, 대박. 티켓이네요, 완전. 그리고 특히 이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점선 따라 찰나 간직하세요. 어머. 간직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심전 부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를 그냥 주워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볼 때는 탈북하게 되면은 이런 거 기다면 이거 봤어? 너 동료 일으킨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받으면 순간 이걸 잘라. 왜 자르면은 여자 사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증명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저 삐라들을 지금 제가 몽땅 다 봤던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뭐 78년도부터 88년까지 사령 생활했으니까 10년. 몽땅 그때 떨어진 거고 지금도 인상 남은 게 앞에 지는 달력이었어요. 뒤에는 인민군 사병이 여자하고 나란히 사진 찍는 거였어요. 사진 찍는. 근데 달력이 귀하잖아요. 네. 그걸 내 품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영상생활 됐습니다. 달력이 필요하셨던 것 같진 않은데. 반발이라고 해두겠습니다. 1991년에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면서 삐라 살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또 이제 삐라를 날렸죠, 현재 씨. 네. 이 남한의 스타돌러도 선전선동이 어떻게 효과가 없잖아요. 안 먹혀. 그렇죠. 네. 안 먹히니까 90년대에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뭐야? 바로 우리 남한의 정치권을 비난하는 내용을 삐라에 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데 그 내용이 네.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김영삼,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들인데요. 여기 제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데요. 아 근데 삐라가 냄새도 북한 종이 냄새가 나요. 북한 종이 냄새가 나요? 아직도 나요? 네.
새로 복사해서 우리 제작진에서 한 게 아니라? 나도. 진짜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네. 어떤 냄새예요? 북한에서 보내온. 아, 진짜? 실제 삐라래. 근데 91년 건데 아직도 냄새가 나. 나지. 진짜. 하지 마. 하지만 그림이 안 좋아. 이거는 이거 되게 맞나요?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 냄새. 맞아. 진짜 있잖아요. 북한 책 저래요. 북한은 좀 낡은 책 냄새에서 또 그 스름 냄새도 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충남 보령에서 저거 어쩌다 발견하면 난리 나요. 막 왜요? 무섭기도 하고 막 이거 가져가서 빨리 경찰 아저씨한테 공책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문서를 주면 즉시 신고하자.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걸 발견하면 경찰서에 갖다 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파출소에 갔죠. 이렇게 딱 줬더니 그 신경 아저씨가 착하다 그러더니 그걸 받고 그다음에 나한테 뭘 줬냐면은 공책 한 권하고 간첩 잡는 손오공 만화 한 권을 딱 준 거야. 받은 순간 얼마나 기쁘냐. 그래가지고 근데 딱 떠오른 게 있지. 딱 떠오른 게 있지. 잔뜩 있는데. 해가지고 다 주웠어. 그래가지고 86장이야. 지금 기억나서 정확한 거예요. 한 번에 갖다 주지 마. 86장을 딱 했을 때 공책이 86권에다가 만화책이 86권. 진짜 그게 좋구나. 이 다음날 그걸 가져갔지. 딱 가져갔더니 순경 아저씨가 꼴방을 딱 때리더니 넌 이것만 주우러 공부를 해야지. 그때 내가 그 인생은 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과를 간 거야. 난 군대 때 내가 본 삐라에서 제일 놀란 게 이제 자유급식이라는 말. 그럼 내가 푸는 거죠. 자유급식. 이거 우린 개념이 없거든요. 자유급식? 이건 뭐지? 우리는 1인당 780g에서 다 제끼고 나면 650g. 거기서 명절 때 채목을 쌀 다 제끼고 나면 550g. 네. 중대장이 떼 먹으면 530. 안 떼 먹으면 530. 술 바꿔 먹으면 510. 중대장은 왜 떼먹는 거야? 술 바꿔 먹으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어 지금. 술 바꿔 먹으면 되잖아. 이별하니까 480g 차려지면 잘 차려지거든요. 옥수수가. 근데 전단을 쭉 봤는데 이만한 어봉에 순서대로 죽을 서서 자기 먹고 푼 거를 이게 가지고 신백미밥을 푸서 대한민국 국군 지금 현재 자유급식 상황. 이게 자유급식이라는 게 뭐지? 아니 그게 아직도 그래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배급제라는 게 뭐예요? 공급제인데 주는 만큼 먹어라. 저는 실제로 하나원에 와서 그걸 체험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쫙 줄을 그때 진짜 많았어요. 거의 500명 정도가 하나원에 있었는데 최고로 많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딱 오니까 하나원에서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급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왜냐면 앞에서 다 뜰까 봐. 음식 없어질까 봐. 그치. 뒤에서 막 엄청 짜증내고 엄청 예민하고 계속 그릇만 봐. 와 뭔지 알아 진짜. 아니 근데 이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대남 전단을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사실 먹힐까요 이게? 아니 정민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뭐 이 팝에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다. 뭐 북으로 넘어오라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진짜? 아니요. 정신 안 넘어가죠. 지금 시점에는 딱 지금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삐라가 만약에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면 그 돈 가지고 백성들 밥이나 더 만들어 먹어라. 딱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최근까지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북한이 우리 쪽에 삐라를 날려왔어요. 최근에? 최근 2016년에 서울 은평구에 북한의 삐라가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전단 다발을 매단 대형 풍선 2개가 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우와. 이게 걸린 거예요? 오피스텔 광고 아닙니다.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날려보낸 삐라 풍선이 서울 은평구 저희 장모님 댁 근처 또 전기줄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자, 저 전단 뭉치, 삐라 뭉치에 들어있는 삐라 실제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궁금하다. 공개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2016년 은평구에 떨어진 북한의 삐라.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최신 북한 삐라. 빨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빨리 공개. 달라졌을까요?
북한 김정은 이후에 제작된 삐라. 그냥 얘를 북한에 보내. 김정은이 역정을 냈다고 해서 만들어진 그 삐라. 아직도 안 끝났어. 내일 아침에 돌 찍고 보잖아. 또 이러고 있다. 이거. 삐라는 바로 이겁니다. 짠. 똥화대. 자, 청와대를 똥화대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똥벌레와 잔당벌레들의 썩은 정치 때문이다. 새 정부를 세우자. 라는 정치적인 어떤 선전 문구를 가득 담아서 우리 쪽에 보낸 게 2016년인데 웃긴 게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이 비판 전단 154장과 모란봉 악단의 CD 59개가 저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은평구에 사시는 저희 장인어른알 듣고 싶은데 CD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2016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듣고 싶은데 CD 플레이어가 없다. 그리고 차에도 CD 플레이어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듣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왜? 북한도 2016년이니까 CD가 다 말랐어요. CD 플레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전에 판매 목적으로 찍어 놓았는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팔 수가 없어요. 재고를 버린 거야? 그 쓰레기를 버린 거네. 그걸 왜 우리 처갓집에 재고를 털어요?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재고를 넘깁니까? 왜 재고를 떠넘겨요? 남한에서 보내오는 대북 삐라들이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레기를 버린다. 아무튼 심리전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이렇게. 솔직히 심리전이라는 건 정말 고대 전투 때부터 있어요. 상대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을 그린다든지 뉴질랜드 마오리족 같은 경우는 으가차차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고 이것도 야사지만 임진왜란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강강술래를 이용해가지고 또 뭐 이게 심리전을 펼쳤다. 원을 그리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병사들이 수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왔을 땐 약간 그 끔찍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트럭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비명 소리만 들려줘요. 야, 이건 진짜 공포도 여성들과 아이들의 비명 소리만 확성기로 트럭이 싣고 마을을 다닌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태평양 전쟁 때 그 거의 80억 장의 삐라가 뿌려졌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삐라도 뿌렸고 아주 그 고도의 이 라디오를 이용한 심리전을 펼쳤거든요. 도쿄 로즈라고 해가지고 한 10몇 명이 되는 그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여성들이 라디오 도쿄를 이용해서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예요. 미군 병사 여러분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당신 부인들 바람 펴고 있어요. 어이구야. 겁나지 않아요? 이거 심리전이지. 그러니까 외롭지 이게 않아요? 진짜 심리전이네. 외롭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당신 상관 설득해가지고 이 전쟁 끝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설득을 계속하는 거 얘기예요. 아니 진짜 그런 거 들으면 좀 신경 쓰이죠. 당연히 신경 쓸 거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닌 거 알면서도 신경 쓰인다니까. 쓸 것 같아요. 확성기 방송 삐라살포 전면 중지하자. 대북전단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니 법을 만들어 전단 살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이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썬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물론 표현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한 주권 국가 내에서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인 국경을 넘어서 이제 북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좀 솔직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데 국가에서 이걸 개입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국가에서 정말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건데 그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저는 강하게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못하게 한
근거가 뭐죠 이게? 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으로 왜? 근데 이유는 뭐냐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하고 해봐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여기서 북한의 삐라를 살포했어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 대해서 노출될 거라고 걱정한 적이 직접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접경 지역에 살면서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금지법을 제정한 배경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그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가 됐었던 것이 삐라를 보내지 마라. 대북 확성기 방송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가 합의사항에 분명히 넣었는데 삐라를 보냄으로 해서 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사포를 쏜 북측에 우리가 항의를 해야지. 민간인이 지금 에드벌론 날린 건데 민간인이 날린 거에 대해서 북한은 고사포를 쐈다? 이건 정전협정 위반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는 또 보복 공격하고. 근데 아니 맞아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북한이 군사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도발을 했을 때는 우리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그만큼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요. 이 대북전단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초창기에 초기에 어떤 일부 단체들에서 우리 삐라 뿌릴래 여기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기서 뿌려? 하고 진짜로 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에서는 장갑차들이 와가지고 야 북한 애들 포문 열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3년째 말을 안 해요. 어디서 뿌리는지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랬냐면 그게 3, 4년 전에 했던 거고 그렇죠. 이미 수년간 어디서 삐라를 뿌리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삐라를 뿌려왔어요. 민간단체들이 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삐라를 안 보내겠다 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안 하겠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지금 삐라 날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거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날리는 삐라를 법으로서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초법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대북 전단 뿌리는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것 같아요. 술 마시려고? 아니,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뜻은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 대화로 우리가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하는 길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게 맞는 방식이지 법을 딱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다 지금 의견이 똑같이 통일하시는 건가요? 이견이 없지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3, 4년 전에 장소를 왜 공개했느냐라면 북으로 보낸다는 목적보다 대남 선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지원해 주세요.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탈북자 분들이 보내는 것들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막 정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게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격받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들의 그걸 긁는 거죠. 하나 살짝 얹히고 싶은 건 일부 탈북하신 분들 이런 보내는 문제 때문에 약간 비호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세게 나가지고 전 조용히. 좀 사실 국민들이 왜 저래? 맞아요. 왜 우리 저렇게 불안하게 우리를 저렇게까지 해? 라는 게 좀 있었어요. 1년에 삐라 뿌릴 수 있는 거는 범에 한 달밖에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게 국가가 하지 않고 지금 탈북자들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나는 헐벗고 굶주린 고향 사람 떠나서 혼자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더라.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행복의 옥차에 나는 무의미 송차해서 나만 잘 먹고 살더라. 괴로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은 모두가 그런 마음에서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게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삐라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박수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혹시 돈 더? 안 돼요. 오히려 욕을 얻어먹다가 죄인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사. 이 말씀 딱 드리고 싶었어요. 당시에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너무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세게 하시니까 그 어떤 그 절박한 마음이나 진심이 잘 전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해서 잘하고 대한민국에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게 사회 혼란을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뭔가를 던져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저쪽으로부터 반발의 이 어떤 빌미나
이 당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종류의 변화는 무조건 자발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에서? 내부에서. 근데 지금 이미 그거는 벌써 벌어지고 있다. 자, 남북 체제를 위협하는 종이 폭탄, 휴전선을 오가고 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적의 마음을 겨냥하는 남북의 심리전. 그 두 번째 전쟁은 들으면 죽는다. 공포의 소음 전쟁입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게 무슨? 아, 저 노래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아, 진짜?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여기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은 안 되겠는데.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식량난과 생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이 돼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있는 현실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목이 쫓기면서 잠도 못 자고 앞날에 내 앞날에 말이야 너를 흘러간 청초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도 잘 알지 않나? 아, 북쪽에서 우리한테? 그게 우리한테 할 말이야. 쟤네들이 심연하면서. 지금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돈을 받고 정책을 해서 도망에서 벌어지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아, 이건 진짜. 아이, 생각 좀 해봐. 넘어오라우. 아, 이게 군대 10년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거기 현장에 계셨었죠? 예, 그 제가 이제 심리전 총괄 장교를 할 때 2000년대 그때 보면은 99개의 이 큰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한 체제를 선전해주고 또 여성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좀 자극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주 우월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임민군 오빠, 저희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우와, 확 나와요? 네. 임민군 오빠, 저희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제가 지휘장을 할 때는 명절,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또 여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직접 거기다 마이크를 더 보면서 전방에 이제 여군 심리전 소대가 있거든요. 그 소대가 들어와서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같이 춤을 춰요. 그래서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런 심리전을 제가 했습니다. 위문공연 왔다고. 한복을 입고 춤추면 무서울 것 같은데. 전방에서? 아니 근데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여성을 못 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초대에 보니까는 한복 입은 사람이 800m 거리입니다. 근데 올해 막 틀어놓고 막 춤추고 있으니까 막춤이라도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군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소녀시대 노래였어요. 소원을 말해봐. Girls' Generation. 열한 명이 돌아가면서 그 매혹적인 보이스 컬러로 자꾸 인민군에게 소원을 말해봐. 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 노래를 저도 민통선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소녀시대가? 근데 혈기왕성하고 젊은 나이에 인민군 어린 청년들이 10년간 전방에서 썩고 있는데 소녀시대 11명이 자꾸 소원을 말해보라고 밤마다 내 귀에
들어줄게. 하면은 넘어와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군대 나오는 애들은 이미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돌들의 댄스, 노래 이걸 다 비디오로 봤기 때문에 소녀시대가 얼마나 이쁜 애들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네. 뭔가 상상이 되는 거지. 이 파트는 이 파트는 서연이다. 누구 이 파트는 거다 백이다. 잠깐 한번 저희가 준비를 급조를 해봤는데요. 대북방송 이만갑 에디션. 우와. 자, 국내 최초 대북방송 얼굴을 대고 방송을 합니다. 대북방송은 얼굴이 없고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혹시 감정이입이 안 되시면 눈을 감고 나 눈 감고 들을래. 가봐야겠다.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좋다. 감고 들으니까 더 다 좋아. 감고 듣고 있어요. 너무 좋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와줄 수 없나요? 그대 오늘 하루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요? 노래예요? 잠깐 이거 지금 노래 가사에 아니 근데 노래 가사를 그냥 읽었는데 눈 감고 이렇게 읽으니까 동요되죠. 마음이 움직이네. 여기에 있는 여군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궁금해. 여군들이 몇 명이 있긴 나만의 여군들. 저게 여군이라 생각하고 한번 유혹해봐요. 저게 여군이라 생각하고 한번 유혹해봐요. 동무. 동무. 혹시 하사관의 구박 속에 눈물은 흘리지 않았는지. 달력에 동그라미를 구우면서 제대되는 그날 오늘도 새우봤겠죠. 대박이야. 진짜. 나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동무에서 빵 터지네. 동무라는 두 글자로 말하고 싶은 정치성을 다 말했어. 북한에서 내보내는 거고. 동무, 동지. 맞아요. 이거로 다 내보냈어. 애드립의 천재. 진짜로 마이크를 잡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올 수 있게 한번 대북방송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애드립 저 보이죠? 휴전선 건너편.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대북방송을 하고 있는 거. 진짜 올 것 같아. 동무들. 오. 오. 대박이다. 이거 너무 세다. 세요. 자, 우리 장군님하고 썬킴 우리가 예상으로 한번 꽁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장군님 초면인데 죄송합니다. 배틀을 하는 거야. 남과 북이 배틀을 하는 거예요. 레디. 액션. 어이 희철 동무. 우리는 오늘 그 돼지 뒷다리로 고기 반찬 해먹을게야. 하나도 안 들려요. 가면. 왜? 가면. 왜? 가면 말이 빨라가지고 하나도 안 알겠습니다. 먼 거리니까. 희철 동무. 우리는 오늘 돼지 뒷다리로 고기 반찬 해먹을게야. 얄미워. 정기바! 정기바! 소고기를 매일 먹어서 나는 돼지고기 생각이 별로 없어. 모처럼 많이 맛있게 먹어라. 우리 개성이라는 유명한 인삼맛 알아? 먹고 싶으면 당장 월북하라우. 성키바! 나는 새끼 인삼만 먹어서
입안 있어! 입안 있어! 이 실제로 이런다는 거죠? 어이, 일절 동무! 선전대 여자 동무 중에 북한 최고 미녀 견주 동무라고 있어! 견주 동무라고 있어! 봉화국 넘어오면 소개팅 시켜주고 왔어! 날려하시라요! 김아! 그 처자는 작년에 탈북해서 탈북했지. TV에 나오던데. 아, 이거 웃잖아. 내내 당장 넘어가겠어! 이런 대명약자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방송을 확률한 확성기만 지금 남아있어요. 방송이 중단됐다가 그 재개가 됐거든요, 방송이. 왜냐면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대 도발하는 바람에 재개가 됐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안 하다가 했잖아요.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군인 4명, 민간인 15명이 탈북자가 나왔어요. 안 실제 하다가 데이터입니다. 하니까. 예. 박성기. 예. 박성기 방송이.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면은 북한 병사들은 자유대안에 대한 동정심이 스스로 나오게 되고 기술하게 되고 자기 조직 내도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심리전이 중요해요. DMZ에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날씨 얘기. 일기. 날씨는 방송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전광판으로 나간 거예요. 전광판으로 나간 거예요. 정가관이 우리가 보는 영상이 아니라 글씨예요? 아니면 영상이에요? 크기가 하나가 이거만 합니다. 한 글자가. 재밌다. 한 글자가. 재밌다. 진짜 보이겠다. 이만한 게 6개가 있어요. 우와. 6개 글자로 주간에는 3km 정도는 보여요. 라이트 켜줘도. 야간에는 10km 이상 보여요. 글씨가. 밤에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오전에 비. 이거만 딱 붙여요. 근데 만약에 오전에 비가 왔다. 비가 오네? 그 정도로 이게 뭔가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죠. 아, 정말요? 중요하니까. 특히 날씨 같은 거는 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요. 바다의 물결이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 예, 북한에서는 어떤 정보도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군과 정보 당국에서도 이 날씨 뉴스를 전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우리 방송을 신뢰하고 한국에 넘어오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광판에 더 좋은 효과가 또 하나 있어요. 뭐야? 뭐냐면요. 내가 기순을 내야겠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려는데 뭐가 보여? 남쪽으로 가려는데 뭐가 보여? 등대. 등대가 보이는 등대가 거야. 되는 거구나. 등대. 야. 밤에 10km 뒤에는 불빛도 보이니까 등대 역할을 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의 용역에서 한번 한국을 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지. 그러면 요명이 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암흑천지에서 휴전선 너머를 보면 산불 나지 않았나? 그다음 언 휴전선이 전등화를 쫙 켜놨어. 그런데 우리는 새까매. 등잔 기름도 얻기 힘들어서 조금 책 보려면 콧구멍 새까만데 엄마가 때려. 공부 무슨 공부냐. 뭐라. 조금 잘 사는 집이 태양 비판으로 충전해서 전기를 벌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자야 돼. 오죽했으면 저기 이제 북한에서 일산 자유로 구정 꺼달라고. 네, 맞아요. 아니, 거기서 보인다고. 보여요. 잘 보여가지고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 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멀리서 그 차들이 지나다니고 보인대요. 자기는 부대에 있으면서 10년 있으면서 차 10대를 보기가 힘든데 저기는 매일 수백 대가 지나가니까 남조선은 얼마나 잘 싸면 저렇게 차들이 저렇게 수태반이 지나가니 이것만 봐도 군인들이 되게 동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씨가 이렇게 좀 먹히면은 아니면 그러면 이 전광판에다가 먹방이나 지금 유행하잖아요. 먹방 이런 거. 먹방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이 한때 크게 효과를 봤던 게 있어요. 뭐야, 고기 굽는 거야, 뭐야?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전면했어요. 어떡해요. 귀엽게. 최전방 지역의 그 높은 애기봉에 와. 애기봉에 있는 대형 성탄 트리에 휘황찬란한 성탄 트리 불을 쫙
와, 너무 어떡해. 상상만 해도. 자본주의의 상징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이거는 그냥 노란 전기불이 아니거든. 성탄트리가 주는 감성. 이게 실제로 제발 북한이 성탄트리 좀 꺼달라고 우리한테. 네, 영상 여기 했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뭐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수백만의 총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전략. 이게 바로 심리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삐라 전쟁, 확성기 전쟁에 이어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리전이 있다고 합니다. 시크릿 코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시크릿 코드 6015. 심리전하고 6015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6시 15분. 615 버스. 6015. 정민이는 왠지 알고 있는 거. 이 사람 또 저는 알고 있어요. 똑똑해. 천재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시크릿 코드 6015. 네. 정답은 바로 이 물건에 있습니다. 네? 이 물건에 있습니다. 네? 이거 뭐야? 핸드폰? 계산기? 무전기예요? 계산기. 무전기 같아요. 우와, 무전기 같아요. 우와. 김성민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무전기. 저기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사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예요? 이거 라디오야? 이거 라디오예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라디오야? 네, 라디오가. 라디오를 오랜만에 봤어. 저 안테나 올리는 거 진짜 와. 이게 왜 의미가 있어요? 저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 사실 외부 소식을 또 이렇게 알아가고도 있으니까 라디오가 소중하죠, 사실은. 그래서 휴대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도 되지만 그래도 간직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심리전단에서 보낸 라디오가 한 100만 대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투하한 거. 어마어마하게 투하했죠. 그런 것도 그랬구나. 북한에서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휴대폰처럼 제작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특제화해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한결 좀 편하고요. 그 라디오 옆에 보면 SD 카드도 맞아, 써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아, 그러면 이게 보내셨던 바로 그 기종인 거네요? 엄청 들어갔죠, 저것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내일 낮부터 몹시 추워지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뭐 돌격대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불편한 잠자리에서 자게 되게 되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파수였어. 6015가. 북한의 자유를 선물하는 숫자 6015입니다. 자, 이게 6015kHz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의 세계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크릿 코드. 그래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는 주파수는 뭐 영국, 미국, 일본, 한국 12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제일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6015 KBS 한민족 방송의 주파수 대표 주파수가 이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을 할 때 오디오를 직접 저희가 조작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고정을 해놓잖아요. 오디오 안에 있는 거를. 근데 그때만큼은 허락을 받고 다시 풀어요. 그래서 듣다 보게 되면 계속 그 KBS 방송이 나오거든요. 한민족 방송이. 네네네. 그래서 우연히 나도 모르게 우리말 같은데 뭔가 말투가 달라. 그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말 저게 드라마가 한국의 진짜 실제 모습일까? 긴가민가 할 때인데 이거를 더 공고히 한국에 대한 더 신뢰를 하게 해줬던 게 바로 이 라디오가 해주는 거예요.
이 라디오 속에서 실제로 탈북한 탈북민이 나와가지고 이장가에 북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다. 내 거기서 살 때 썩어서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야, 이 밥이 한 달만 일해도요, 이 밥만 먹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퍽퍽 들어오는 겁니다. 네. 엄청난 진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 첫 번째 심리전 종이폭탄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전은 공포의 소음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밀한 전파 전쟁입니다. 자, 이 은밀한 전파 전쟁을 위해서 저희 이만갑에서 또 다른 휴민트 한 명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그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어렵게 이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자, 어렵게 모신 휴민트는 바로 접니다. 어디 나갔대? 접니다. 나가세요. 어디 나갔대? 이게 아니라 제가 그 제북 방송을 했었어요. 원래 뭘 했냐면 그게 KBS 월드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시 뉴스 앵커를 했거든요. A United Nations Relief Agency says more than 6 million North Koreans are facing severe food shortages. The World Food Program has accordingly decided to provide food aid. 아, 동영상으로? 아, 그분이요? That's right. 왜 이렇게 달라, 죽이랑? 이제 국제방송 제가 하다 보니까 마침 2007년도에 이제 하민족 방송이 이제 이름을 하민족 방송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북 방송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팝송하는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바로 옆 스튜디오니까 오늘의 영어 한마디 이렇게 방송도 해주고 했는데 아직도 인상이 남는 게 뭐냐면 그때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절대로 정치적인 티를 내지 마라 이거였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팩트 위주. 손김 교수님 혹시 몇 년도 방송하셨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아쉽네요. 왜요? 2004년에 KBS를 들어봤거든요. 좀 늦게 들어보시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소형 라디오가 대대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북한에서 이게 뭐 자수하라 할 정도로 들어왔고 장마당에서 밀매될 정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깜놀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김정일이 후계자 문제 가지고 지금 내부가 복잡하다. 아들이 3명 있다. 어린 김정일이 딸만 있다가 너무 혁명의 후대 때문에 겨우 아들 하나를 봤는데 윗자식을 보다나니까 아직 출마를 못 시키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3명씩이나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란 건 2004년 지금 3월 말, 4월 초쯤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때구나. 그걸 뉴스에서 들어요. 네, 이때 탄핵이라는 정치 용어가 너무도 귀에 솔어서 이건 무슨 말이지? 탄핵? 한국에서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나? 핵을 개발하려고 하나? 핵자가 들어가시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말을 그 정치 용어를 제가 알기 위해서 정말 숱한 연구와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사람의 심리적으로 내가 알면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술 먹으면서도 이 말이 나갈까봐 막 입을 깨물어, 혀를 깨물어. 나가는 날에는 술 취해서 내가 한 말이 잘못하는 날에는 너 어디서 들었지? 장마당에서 들었다면 그건 흔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묵새기는 게 더 괴로워. 그렇지. 그래.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언로가 막히면은 미치는 거야. 네, 맞아요. 자연스러운 갈망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제일 1위가 드라마였대요. 그리고 2위로 나온 것이 2위 궁금하다. K-팝. 그리고 3위가 바로 라디오. 결국 1, 2위는 되게 자발적인 거네. 네. 그리고 라디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위가 라디오. 저희 때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또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알게 됐다게 되면 요즘의 사람들은 차라리 드라마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나도 화려하니까 저게 정말 실제일까? 차라리 일반인들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나온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다 달라.
해서 들어간 게 6시 내 고향. 예, 이런 같은 정말 리얼. 근데 그런 거를 은근히 북한 사람들이 그걸 환호한다는 농촌이니까. 거예요. 왜냐면 농촌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눈이 화따닥 뒤집어지는 게 농촌이라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못 사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아라 씨도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안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어깨가 아닌가? 공수야. 네, 근데 저도 탈북하면서 그 농촌에 가게 되면 세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새틀을 먹어요. 근데 남한의 시골 사람들은 뭘 먹냐 했더니 하얀 이 밥을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가 하면 반찬이 진수성찬이야. 근데 시골 사람들이 하나같이 트랙터하고 자가용 승용차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시장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가 아니다. 시골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니 도시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드라마의 모습은 진짜구나. 6시 내 고향이 최고네. 아, 나 이거 너무 의외인데? 6시 내 고향이요? 근데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 그렇죠. 명동 보여주는 거는 너무 외계. 뭔가 이게 꾸며진 것 같고.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 아마 이제 그 뉴스에 잠깐 그 비춰졌던 대북전단지 사업의 일면만 보고 좀 이제 오해하시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방송 보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입체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대북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 수 있어가지고 좀 보람찬 방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내 사죄 없이 떠났습니다. 전두환 암살에 가담했던 외교관을 모셨습니다. 조폭을 위한 대업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으니 하겠느냐. 스마일이즈 굿! 채널 A